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무시를 하는 그런 행태는 진즉 없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제 30차 국무회의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를 했죠. 그리고 또 어제도 국토부 주관으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어제 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토부 직원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국토부 제목을 좀 그렇게 좀 다루려고 하고요. 무주택자를 버린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저는 철회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수차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기분주택이라 그런 내용을 페북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어제 하루 종일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 특히 집이 없는 그 무주택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20억, 30억 올라갔고, 지금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엄두가 안 나죠. 전세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 주거를 책임져야 할 그런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제 토론회를 지켜봤는데 토론회도 아니나 다를까 참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할 정도로 토론회도 정말 성의가 없이 미리 자기네들끼리 판을 깔고 그런 그 패널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저는 우리 정부 부처의 그 기가 막힌 그 소위 이제 직무유기 그 정도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 국토부의 그 실상 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낱낱이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보도를 해드리고요. 이제 복지부동 그런 거 또 국민을 기만하는 쇼로 전략을 한 부동산 토론회 민낯을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낱낱이 고발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저희 이제 시민 채널 제보 채널이거든요. 저희 찰리의 세상 얘기 시민 제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제가 끝까지 오늘 작정을 하고 이렇게 집에서 제가 녹화를 하는데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금 경고이기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하지 않는 그 국토부 실상을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지금 옆에 지금 올리고 있죠. 이쪽에요. 사진을 올리고 있죠. 사진 2장을 여러분 지금 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 홈페이지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7월 7일 날 올라간 사진인데 어제 4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도록 이미 7월 9일 날 10일 날에는 보도가 다 나왔죠. 대국민 토론회를 대통령이 23일 날 하겠다. 또 14, 15, 16 14, 15, 16은 재정부 금융위원회 15일은 14일은 국토부 그렇게 순서를 잡아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보도가 이미 다 됐는데 홈페이지는 아직도 이건 지금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허위 사실이다.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 그럼 담당자가 너무 게을렀든지 아니면 업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 홈페이지 관리 자체를 안 했다는 것, 해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보시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국민들 오늘 국무회의 때도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토론회를 하지 않는다. 토론회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거기서 제가 직접 국토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 화면을 지금 보시다시피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7월 7일 올라온 공지글에 정책 토론회 관련 일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대문짝하게 박아놨죠. 이게 그냥 한 중앙에 박아놨는데 팩트는 뭡니까? 어제 아시다시피 이미 4일 날 국무회의에서 어제 주택 공급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공표를 했죠. 그 다음에 실제 국민 토론회가 7월 23일 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을 했는데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일주일이 넘도록 과거에 잘못된 공지를 그대로 이제 방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직접 담당자하고 이제 그쪽 팀을 찾아가지고 그 뉴 무슨 홍보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태도도 말투도 좀 공무원이
좀 썩어 빠진 태도가 저도 뭐 공직생활 오래 했지만은 뭐 35년을 했지만 이렇게 CS를 잘못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이렇게 호구로 한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녹음한 내용을요. 제가 뭐 아마 그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답비 처리를 했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여보세요? 네. 저 유영호 영팀이죠? 네.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일주일째 네. 토론에 관련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 올라가 있는데 일주일 7일째 됐어요. 오늘 그 국무회의 내용 보셨어요? 이미 엊그저께도 다 보도 나왔고요. 담당자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누구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고유 업무로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여기 홈페이지 가보셨어요? 가운데 떡하니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일정 확정된 바 없습니다. 7월 7일 날 20시 35분에 올라간 내용이거든요. 네. 그 본인 홈페이지 관련 홈페이지 들여다보면 보입니까? 보고 성함 잠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라는 것은 국민 얼굴이에요. 국민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보는 거잖아요. 중앙부처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더더욱 지금 국무회의 30차 국민회의 때 지금 여기 목소리 들리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저 토론회 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공급에 네. 대해서. 그건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네네.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떡하니 지금 나온 게 뭐예요? 홈페이지 국토교통 홈페이지 가운데에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관련이 확정된 바 없으나 일주일 전 것이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7월 7일 날 것이 바뀌었으면은 엊그저께 청와대든 어디든 보도자료에서 바뀌었으면은 이걸 내리든지 날짜를 공지를 하든지 그런 업무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선생님,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사실 저희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특정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최근에 올라온 글이 올라오는 거라 지금 그렇게 표시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받는 거 지금 당연한 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블로그에서 최근 글이 올라오는 기능상으로 그렇게 올라온다 하면은 이걸 최근에 바뀐 내용을 올려주면 또 따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변명 한번 들어봅시다. 변명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일단 그렇게 설계가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네. 홈페이지에 딱 이렇게 올라 있으면은 이게 2, 3일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7월 7일 날 원래 15일 날로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또 오늘부터는 오늘 2시 반부터 지금 15분 남았는데 국토부하고 다 연계를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그걸 정말 그 가운데 박혀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볼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국토부는 왜 이렇게 이것은 뭐 대한민국 국토부가 아닌가? 일주일 전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기능적인 건 그쪽 사정이잖아요. 그죠? 블로그에 이렇게 따오니까 그러면은 네. 그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면 또 따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우리가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은 국토부에서 참 뭐 일을 뭐 하는 거냐? 그 딱 정말 지금 여기 댓글 봐봐요. 댓글뿐만 아니라 그 실시간으로 국토부 지금 홈페이지 가보니까 개판이라고 지금 그러죠. 담당자 징역이라고 그래요. 댓글에서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네. 그 실시간 보면은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장관이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 자료를 해서 그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국토부 지금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현재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홈페이지 안에 보면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시체가 안 맞잖아요. 일주일 전 거를 그대로 올려놓은 걸 일을 안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게 바뀌었으면 바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하잖아요. 네네. 그죠? 네. 네. 통화하면서도 조금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아니 그걸 좀 못 오시면은 그냥 다른 직원한테 국장이나 다른 인사과장한테 얘기해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 실시간으로 일주일 전 것이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댓글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이게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게 써 있네? 확정된 거 없다면서 오늘 하는 건 또 뭐냐? 홈페이지 관리도 제때 못하는 공직자. 국토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기관이냐? 홈페이지 관리자부터 영해라. 7월 7일부터 일주일 내리지도 않고 올려져 있는데 지금 대통령 국무회에서 오늘 오후에 토론한다고 공식 방송하고 있다. 이러니 국토부 직원들이 저항하거나 따로 논다고 국민들은 그리 보고 있다. 늘공들은 영가 답이다. 답답한 국토부 참으로 한심하다. 진짜 오합지졸이네.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하라며 참나.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텔리 교체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못해 죄송합니다. 당장에 2시. 이거 가운데 떡하니 박혀놓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리일제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딱 올리면서 링크를 걸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전산 5페이지 그 기능 사정상 이게 에러가 나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시 반에 실시간 그 토론 방송 아래 링크로 접속 부탁합니다. 그렇게 올리세요. 네, 일단 선생님 에러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방송 링크는 올려놓도록. 그러니까 에러가 기든 네네네네. 아니든 하나의 내가 이 방법을 알게 드렸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게시판 관리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올라가 있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홈페이지라는 거. 좀 신경 좀 쓰세요, 제발. 국민들이 이런 거 체크하고 이게 일러줘야 되니까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보야잖아요. 이거 빨리 그 홍성에 빨리 지금 조치하세요. 바로. 바꾸세요. 일단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2시 반부터 저기 한다고 하니까 토론회 시작한다고 하니까 2시 반 이전에 바로 교체하세요. 네, 예, 바로 이거 내리고 바로 교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삑 처리를 했고 가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제가 진행자가 잘못된 공직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담당자가 이제 변명을 하거나 이제 미온적인 어떤 대처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야단을 좀 쳤습니다. 이게 국민을 대하는 공무원 태도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 이제 했죠. 여러분 이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를 지적했음에도 정정을 해둘라, 빨리 지금 내리고 다시 올려둘라라고 했음에도 이 군뱅이 같이 아주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뭔 지시를 하더라도 국토부 아마 실장, 차장, 국장들 그 실무자까지도 저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제때 일을 하지 않는 그 방임하는 그 명백한 업무 혜택이거든요. 제가 막 그 직원을 담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쪽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장관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처음부터 옛날에 자기 이 아들 그 상속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죠. 그 편법 그 증여를 하는 바람에. 그건 보도에 나온 자료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 저하고 같은 동양 사람인데 정치인 출신이라고 장악력이 없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국토행정이나 그 업무적인 그 숙지나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이번에 좀 참신한 그 젊은 국회의원이나 그 어떤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 인사가 새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국민을 알기를 이제 우습게 알고 이제 배짱으로 튕기는 실무자들이,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들려드렸지만은, 참 이게 대통령의 호소가 정말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인가 할 정도로 좀 답답한 심경을 어제 가졌습니다. 자, 30차 국민회의 대통령 발언 영상도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로 올릴게요. 자, 위원장님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됐죠?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 됐어요. 이제 업무 파악은 하셨을 것 같고, 지금 민원은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로 오는 거하고 각 부처청으로 또 지방정부로 가는 거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따로따로 하나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한 해에 지금 1,170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국민권익위의 신문고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각 부처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국민권익위가 직접 관할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정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행정기관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것은 그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못한 따로따로 한다. 보충 민원을 그러면 각 부처청의 민원은 책임은 국민권익위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해결이 통제나 관리도 안 해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부의 민원은 국민권익위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지금 관계 없이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권익위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체불도 국민권익위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노동부는 이첩합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 중에서 이제 각 부처가 해결이 되면 각 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다 넘겨서 거기서 해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 140만 건을 앞으로 줄여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집단 민원이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의 업무, 갈등 업무, 민원 업무 처리는 각 부처청에 관계된 거는 이첩하고. 아닙니다. 그 각 부처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스템을 내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민원인이 노동부에다 냈어요. 그럼 노동부가 최종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로 직접 오는 민원 아까 말했던 법적 민원 최종 책임 노동부의 책임지고 만약에 노동부에 관계된 민원이 국민권익위로 갔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나 월급 못 받았어요. 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노동부로 보냅니다. 노동부로 보내서 노동부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해주면은 이게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다시 온다고 하는 게 그게 민원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니 뭐 시스템으로 오는 건 아니고 얘가 노동부에 했더니 잘 안 된다고 뭐 화난다고 해서 다시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안 오면 여기서 종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오면은 저희는 이제 민원이 해결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결하는 게 그러니까 이첩이 일단은 종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을 받는 주체가 온갖 영역이 있잖아요. 각 부처청 있을 테고, 만일 산하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지방정부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노동부 산하의 한 기관에 민원이 왔다. 최종 종결 책임은 그 기관이 지는 거죠. 예, 우리 노동부에서 지는 겁니다. 아니, 노동부 아니지. 노동부 산하기관이. 산하기관에 오면 산하기관이 지는 거죠. 산하기관이 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관리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예. 저는 국가에 대한 모든 민원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고, 예? 대통령이 직접 다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 전문 처리 기관으로 국민권익위를 둔 거고, 예. 그럼 국민권익위에 오는 것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각 부처에 넘겨서 또는 각 부처에 오는 걸 각 부처가 알아서 처리는 하더라도 내몰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청, 산하기관, 지방정부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거는 통합 관리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을 좀 예를 들면 그 중에 민원의 그러니까 민원 처리도 예를 들면 각 부처청이나 지방정부나 막 각자 알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을 텐데 예. 그것도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결이 잘 된 거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거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종류별로 좀 나눠주든지 이건 반복되고 있는 민원이다. 이거는. 근데 이게 민원인들은 사실은 정부가 다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부에도 내고 시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대통령실에도 내고 권익위에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보니까 그게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 관리하는 방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요즘은 뭐 옛날처럼 수작업할 때하고는 다르니까 동일성 여부야 뭐 인공지능으로는 쉽게 파악할 테니까요. 그 시스템을 좀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이 좀 분류가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민원인의 의사가 제대로 적정선에서 반영돼서 해결되는 거. 만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는 민원인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법률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어서 기각 또는 불가 처리한 거,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거, 아니면 관련 부처 업무가 아니어서 이첩되는 거. 그럼 그것도 최종 결론이라겠지. 좀 분류를 좀 해서 좀 추적 관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자기는 인생을 걸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는 막 천몇 백만 건 중에 막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목숨이 걸린 문제거나 인생이 걸리거나 흥망이 걸린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되고 안 되고 다음 문제인데 저도 한번 처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결국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상대방이 이거 우습게 알아. 이거를 막 그냥 정말 정성 없이 이미 답변하였으므로 참고 바람 이게 딱 두 줄로 오잖아요. 이거 열이 확 나. 안 되는 이유라도 좀 자세히 써주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라도 해주든지 하면 다르거든요. 그 민원인들의 특성이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단 직원이 만나서 얘기해 주면 잘 인정이 안 되는데 좀 고위 관리나 아니면 기관장이 해주면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존중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 사실은. 되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 잘 시정이 되죠. 근데 안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진지하게 들어주느냐, 나에 공감해 주느냐. 좀 맞는 말인데 참 안타깝다 이거 하고 그거 안 되는 거를 싫어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대하는 좀 공무원들의 태도도 사실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급 전문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민원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지.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확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면 평생의 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여서가 아니고 그런 억울한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필요하면 인력도 좀 늘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도 강화하고. 근데 결국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일선 시군구나 뭐 아니면 산하기관이나 각 부처청의 일선은 전문성이 없어요. 맨날 교체하고 하니까 민원인이 너무 귀찮다고요. 그 민원인의 원자를 갖다 원망할 원자를 쓰잖아요. 예. 근데 그 원래 원망할 원자가 아니고 원할 원자를 써줘야지. 우리 정부가 원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요. 국민을 진짜 존중해야 되는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런 개개인들도 합치면 1년에 국민 건의기만 1,200만 건이 온다니까 다른 부처청 합치면 한 2,000만 건 넘겠죠. 그 2천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복 민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막 정부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해소를 해주고 설명해 드리고요. 이러면 또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성남시장 처음 취임했을 때 그 전 시장은 시청을 다 봉쇄를 했어요. 못 들어오게. 제가 그걸 다 열었거든요. 열고 시장실도 개방을 해놨으니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겠습니까? 전체로 올릴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위원장 공무원 태도를 좀 바꾸고 통합 관리하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고 질타를 좀 했죠. 대통령이 구처별 떠넘기는 민원, 뭐 권익위가 통합 관리 방안을 좀 마련해라. 국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뭐 수천 건, 수만 건 그런 뭐 엄청난 몇십만 건의 민원이 오는데 저도 뭐 한 달 전에 민원을 이쪽 저쪽으로 다 신문고든 뭐 청원이든 겨우 다 이첩이 돼가지고 그 상투적인 A 한 장 딸랑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서 민원 회시를 받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다시 신청을 안 했는데 뭐 최근에 제가 또 청와대든 국토부에다가 제가 그 청원 국민주택에 대해서 약속한 공약 대통령이 약속한 기본주택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사일이 되기 때문에 오겠죠.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30차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정의련 권익위원장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국민들이 억울해서 민원을 부처끼리 핑퐁 치지 말고 절대 핑퐁 게임 하지 마라. 로드맵을 짜서 통합 관리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지시를 합니다. 공무원의 태도를 좀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적극 행정을 보여라, 태도를 좀 바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제보자에게 무려 30% 법을 만들어라.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또 국무조정실장 좀 챙겨봐라. 30% 포상금 오늘도 또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뭐 국민들에게 보고회를 하면서 민원 어떻게 보면 신고자, 제보자 포상금을 뭐 그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다. 30% 포상금을 이상을 지급을 해줘라. 그런 제도를 법안으로 마련을 하라고 지난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권익위원장 정의련 씨가 정의련 위원장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국무회의에 수차례 민원 해결해둘라 적극행정 무기 터져라라고 외치는데도 뭐 이 사람들은 속에 경일기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뭐 국토부 말단 직원 통한 오늘 아까 직원하고 똑같죠. 국민들이 항의를 해도 기등에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변명이나 했었고 대통령령이 서지를 않는 것이죠.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위에서는 실컷 하라고 밑에 말단 직원들이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해서 말단 직원들도 아주 철두철미. 오죽하면 대통령이 감사 직원을 더 늘려라. 80명 정도 더 늘려라. 감사를 이제 쉽게 말하면 사정이죠. 사정기관. 그러니까 감사를 더 해라. 공무원들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지시하면 밑에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 대토론회를 했죠. 정말로 그들만의 어떤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제가 지금 영상 또 하나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선 뉴스 영상으로 나온 그 보도 내용입니다. 국토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과 대출 규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다양한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참석자 상당수가 국토부 자문과 용역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 방식에 유감을 표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론회에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고용으로 급하게 마련한 형식적인 토론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그 보도 내용입니다. 자, 초고가 부동산 과세를 논의를 하면서 또 이제 첫 전반부는 대통령이 어제 실시간으로 댓글 20억, 30억에서 20억, 30억이 제일 많다. 보유세를 적용하는 초고가 주택을 그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은 한 40억이나 50억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의외로 대부분 국민들은 20억, 30억도 굉장한 큰 고가 주택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정말로 벌거숭이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20억, 10억 넘어가는 것도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부동산이 이렇게는 그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지금 20억, 30억, 100억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전세금이 다 10억 넘어. 그 대한민국 미친 나라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초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시간 어제 투표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영상 끝나자마자 이제 조선일보 뉴스 영상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국민 대토론회 국토부에서 주관한 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무주택자들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 그 부동산 업자들, 국민은행 무슨 주택연구원, 국민은행 재개발 조합장 다 그런 사람들이야. 리츠 사장, 용역, 자기네들 국토부 관련 그 말도 안 되는 그 앉혀놓고 이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가 막힌 것이죠. 국토부가 주관한 소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놓고 이게 국민 대토론회 실체거든요. 영상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정말 좀 답답합니다. 이 서민들 지금 전세 사기 당하고 월세 폭등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장기전서 20년 끝나고 그 오세훈 시장 믿고 들어왔는데 그거 믿고 기다리고 착실하게 저축해서 모아 나이 먹으면 나가려고 했는데 천정부지로 올라온 집값에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정부는 사기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정말 화가 납니다. 여기서 이 영상 보시면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은영 소장이 제대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도 똑똑히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토론회 아니다.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얘기죠. 다 그냥 이상한 연구원, 국민은행, 무슨 재건축 조합장, 그런 사람들, 리츠 사장 다 그런 사람 앉혀놓고 무슨 토론회 한다고 자빠지고 있습니까? 자, 국토부 장관 빨리 물러나세요. 그냥 이렇게 하려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대한민국이.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말 엑스케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국토부 자문관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용역들 잔뜩 패널을 앉혀놓고 다양한 여론을 듣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쇼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페이스북에도 2편을 내가 장문을 써서 올렸지만 진짜 주거난민들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된 자기네들이 짜고 치는 고수도 아주 어제 그 토론회 바로
짜고 치는 고수도 급한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국민 토론회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게 기득권 수요 토론회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최은영 소장이 전반부에 정확히 지적을 하고 또 이어서 그 참여연대인가요? 그 변호사 한 분이 공공임대를 30%까지 더 올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두 분이 잘 듣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지네들 기득권적인 주장만 하고 정말 신경질하고 개 XX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를 좀 합니다. 정말 대통령님 제가 정말 12가지 나이가 동갑내기고 또 대통령 실리 합리주의 지지를 해왔던 사람인데 옛날 노회찬 그 돌아가시기 전에 노원구에서 한번 남궁 그 후보한테 떨어졌죠. 그건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실질적인 국민들을 어떤 피부에 닿는 그 주거, 그 주택 문제.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생존권의 문제고 거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사업 쓰고 잘해주겠다, 경기가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주식 올라가고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든 주가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경제활동 경제 외교를 하면 뭡니까? 국민들이 골고루 배분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돼서 까만 계획을 해서 보이지 않고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좀 있는 자들한테 공평한 과세 정의를 실현시키고 까만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주택 문제로 우리가 고초받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기본주택 시리즈 그 대선 공약을 한 약속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대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정말로 제가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마지막 드리는 어떻게 충원, 경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주택 공약을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님 기본주택 공약, 그 약속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기본사회 시리즈 기본주택 공약을 이행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 후보 시절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서민을 위한 정책, 억강부약 정신을 믿고 지금까지 굳건히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가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부동산 토론회는 부자들과 기득권들, 그 이해관계인들, 패널을 모셔놓고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잔치판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니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인가 그 소장만 계속 부르더라고요. 하는 유튜버 강사 집값 올리는 강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김인만 소장을 20년부터 15년부터 그 카페에서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제 40대부터. 근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집값 올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정말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봐도 이 기득권층, 사회 기득권층, 집값 있는 사람들이 집이 더 이상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투자라는 개념을 버리십시오. 이게 집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이 주식에 있다가 다 지금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대통령께 간절히 건의하고 호소를 드렸는데 그 대선 때 약속한 기본주택 제발 1000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23일 날 기본주택을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 없는 서민들 평생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고품질 공공임주택 그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이 방송을 비롯한 무주택자 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라고 혹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방송 보시면은 마음에 정말 잊지 않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지금 찢어지는 목소리로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저부터 이 앞장서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는 철회를 할 것입니다. 이거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경고입니다. 마지막. 왜 그러냐면 관료도를 휘둘리지 마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무주택 서민들이 벌이는 무주택 서민들을 벌이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 경고를 제발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정말 기본주택, 정말 여태까지 23일 날 제가 지켜보겠는데 23일 날 꼭 기본주택 시리즈로 기본주택을 우리 정부에서 마련해서 누구나 다 중서민, 일반 국민들이 무주택자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집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제발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이 나라를 좀 바로 잡읍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